기호 2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부동산 공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약은 대학가 인근 반값 월세존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으로는 청년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공약 같은데, 이 공약이 실현되면은 자,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해서, 이건 수도권 기준 같습니다. 공급을 늘린다는 그런 정책 같은데, 대학가 주변 다가구 주택, 즉 원룸 시장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저 정책 보면서 네. 두 가지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첫 번째가 광주형 일자리. 그때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해가지고 기본 시급 이렇게 올렸었잖아요. 올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면서 약간 네. 기업들한테 좀 수혜를 주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는데, 약간 정책이 역행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이번에 네.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반값 등록금. 음, 과거에 했었는데 안 했었거든요. 안 하셨죠.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좀 크게 이제 실용성이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반값 월세 해가지고 이거를 뭐 건폐율 용적률 완화한다. 거기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면 그분한테 이제 수혜가 되는 그런 정책인 거고, 아마 이게 뭐 공급 늘리고 하는데, 이거 공급 늘려도 임대 사업자분들이 반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전에 기숙사 만든다고 했을 때도 그렇죠. 다 반대하고 나섰고요. 또 우리 부동산 자격증 공부하실 때 배웠을 거예요. 네. 뭐 보조금 지원하게 되면은 그 원래 월세 플러스 보조금 지원을 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그런 그래프 이렇게 한번 배웠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반값 월세존 해가지고 뭐 공급 늘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는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좀 수혜가 돌아가는 된다. 것이, 이게 실제적으로 임차인 실수요자들한테는 그렇게 큰 혜택이 갈 없을 것 거라고 같다. 네, 생각되지 않습니다. 청년들, 임차인들한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공약 네.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지금 대구만 하더라도 지금 대학가 주변에 원룸 공실이 지금 네. 꽤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거 이렇게 실현이 되더라도 이건 전적으로 수도권 위주의 정책 같고, 그죠? 대구는 전혀 해당이 네. 없는 그런 정책 같습니다. 특히 지방 쪽에. 지금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교 주변에 지금 원룸이 공실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네. 지방을 생각한다면은 대선 후보들은 아마 공약을 좀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김문수 후보는 청년들에 관한 이 부동산 정책이 좀 있더라고요. 333 청년 주택 공급. 네. 자, 이거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 지원을 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호 공급을 하겠다. 그럼 5년 동안 50만 호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공약인데, 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 이거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던데, 네네. 그러니까 매년 10만 호 공급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네. 주거비 지원하는 아파트를 따로 만들겠다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런 10만 호 정도의 아파트에다가는 주거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 주거비 지원하게 되면요, 아파트 가격이 또 올라요. 네. 그 내용은 어떻게 되죠? 그 이유는? 이 아파트의 월세가 100만 원이요. 네. 근데 내가 지원을 받게 되면은, 한 50만 원 지원을 받게 되면 내 돈이 50만 원만 있으면은 충분히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임대 관련해 가지고 월세나 전세에 대한 공급이 이제 감소가 돼 버리죠.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그 소득 수준보다 조금 더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 단계 높은 아파트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그런 전월세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그러면 전월세에 대한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네. 그러면 또다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게 되는. 지금 또 대구시 보게 되면은 전세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제는 전세가 구하기 좀 귀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고, 네. 그래서 임대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번 계약 시기 때마다 조금씩 이제 전세 가격을 계속 올려버리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중에 전세하고 매매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은 다시 전세 가격으로 해서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게 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보조금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월세에다가 임대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공급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에 보조금 지원까지 플러스했는 그 금액으로 월세를 놓을 수밖에 없는, 말이 정리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가장 기본적인 예로 보게 되면은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 1억 원 정도까지 대출해주는 정책자금 대출 있잖아요. 네. 그거 보게 되면은 뭐
여기 원룸 전세가 뭐 7,500만 원이에요. 네. 근데 이 정책 쓴다고 하면은 집주인이 1억 원에 하자고 이야기를 하죠. 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가격을 올려버리게 되죠. 네. 그래서 보조금 지원하게 되면은 월세에다가 플러스 보조금 정도의 상승이 있을 것이다. 네, 상승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세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현장에 아파트 중개를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 지역에 전세 월세가 갑자기 네. 없어졌습니다. 네. 없어졌고 지금 수요는 계속 문의가 오는데 전세 월세가 없습니다. 제 경험상 지금 상승 전의 기조가 전세 월세가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죠. 네, 입주량이 없죠. 확 줄죠. 네, 없죠. 26, 27년은 거의 없습니다. 과연 이게 이제 상승의 전조일지, 이제 대통령 선거를 또 앞두고 있고 대통령이 또 바뀐다.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정도의 차일 뿐이지 아마 상승을 하지 않을까. 네. 대구 시장도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시는가요? 저는 네. 2023년 초반부터 네. 대구 부동산 오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네. 강의를 할 때마다. 네. 근데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은 대구 부동산이 하락한다고 나와요.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10억 원짜리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10% 상승하게 되면은 11억 원이 돼서 1억 원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더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데 1억 원짜리 구축 아파트가 있어요. 네. 이게 10%가 하락을 해서 9천만 원이 되면은 네. 1천만 원이 부동산 시장에서 사라졌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둘을 합치게 되면은 9천만 원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왔는 건데 네. 통계치 발표에는 10% 상승, 10% 하락. 그렇게 나오죠. 보합이에요. 음. 네. 그래 돼 버리니까 지금 신축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구축 아파트 가격은 계속 떨어져 버리니까 이거를 통계치로 발표하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집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렇겠다 그죠? 네. 근데 실제 우리가 살고 싶은 집들은 다 오르고 있어요. 못 사요. 올라가지고.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투입된 총량의 유동성은 높아져 있다. 네, 네, 네. 근데 통계치로 봤을 때는 네. 이게 그 보합이 되기 때문에 떨어져 보인다. 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일리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야, 역시. 그래서 저 2023년부터 신축 아파트 이제 범어사동 네, 그리고 동대구역 태평로 사세요라고 계속 좀 말씀드리는 그런 이유거든요. 김문수 후보 공약 중에 이제 세 번째 공약입니다. 부동산 제도 개편을 한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세 중과 폐지, 그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등 특히 양도세 중과세 폐지와 비수도권 취득세 면제 이 부분은 아마 지방 부동산으로는 상승 호재에 상당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여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작년에 서울 부동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작년까지. 그래서 이제는 정부 측에서 지방 부동산을 좀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이번에 새마을금고가 그런 대출적인 이렇게 부채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뭐 손해보험도 지금 매각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PF 문제 상당히 심각하고 특히 대구의 미분양 네. 그 PF 이번에 뭐 분양하는 모 아파트도 거의 1조 2천억 원 정도의 PF 해서 사활을 걸고 있던데 네. 이거 안 되면 기업들 다 줄줄이 터져나 버리니까 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지방 부동산을 살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대구가 조금 개인적으로 좀 그래요. 저는 좀 아쉬운 게 가격이 좀 너무 높게 형성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분양가가 맞습니다. 네네. 분양가가 최근에 대부분 뭐 7억, 8억 원 하는데 대구의 일반 분들이 그런 가격을 쉽게 접근 못 하거든요. 그게 6억 원대까지는 우리 정책 대출이 되는데 되죠. 그 이상이 돼버리게 되면은 정책 대출이 안 되니까 되죠. 은행 대출 네네. 하면은 이자 4%, 5% 그렇죠. 못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부동산 가격 조금만 낮춰주면 대구가 좀 더 활성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최근에 부산을 좀 많이 가고 있는데 부산에는 거래가 좀 잘 돼요. 네. 네, 그래서 지방 부동산이 조금씩 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부산 가면 느낄 수가 있거든요. 양도세 중과 폐지하고 취득세 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고 요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그 입주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거 플러스 되면서 이제 미분양 아파트가 좀 확실하게 소진되면서 네, 그렇게 되면 또 부동산 가격이 좀 더 오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후보 모두 공급 정책은 수도권 위주입니다.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은 아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공약한
양도세 중과 폐지와 비수도권 취득세 면제 정도가 있는데, 자, 대구 지역으로 한정해서 본다면은 두 후보 중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대구 부동산 활기가 더 있을까요? 현재 공약으로 봤을 때. 저는 그냥 크게 상관없이 그냥 오른다고 아, 보고 있어가지고 누가 되든 그냥 오른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 정책, 공급 정책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인구 자체가 계속 좀 몰리게 되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자가 계속 몰려버리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게 되는데 네. 그럼 결국 뭐 서울 쪽 계속 그쪽으로 투자도 서울 쪽 갈 수밖에 없고, 이게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들었었는데 작년에 서울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매수자의 30%가 대구분이라서 네, 대구에 돈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으셔가지고 그렇죠. 네, 그분들이 또 수도권 쪽으로 가버리셔가지고 대구의 시장이 너무 네. 악화되니까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을 건데 아마 서울 수도권 쪽으로 이동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대구 시장이 조금 상승 여지가 지금보다 더 보인다면은 네. 반대로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예전에 많이 내려갔단 말이다. 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갭 투자용으로 조금 힘들다고 봐요. 예전과 같지 않게. 네. 이유는요? 투자자들이 대구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대구의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전월세 가격, 전세가율이 높아가지고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다든지 그런 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네. 전세가율이 대략 한 50%대거든요. 네. 6억 정도의 매매 가격이면 3억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상당히 많아요. 네. 저는 이번에 평택 한번 다녀왔었는데 네. 가격은 대구보다 저렴해요. 네. 근데 아파트 안에 내부 인테리어는 대구도 좋아요. 자재가 좋다. 네. 지금 현재 삼성의 반도체 공장이 서버리면서 네. 좀 인구가 유출되면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안 팔리고 있는데 네. 결국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은 대구하고 평택하고 봤을 때 어디가 움직이냐? 저는 평택이 먼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대구 안에서는 대구 부동산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순위를 딱 세워버리게 되면은 저는 대구가 좀 하위권 쪽에 있지 않나?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서울, 경기, 수도권 쪽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고 그 다음번에 뭐 다 나가고 나면 이제 대구로 오기 때문에 그게 시일이 좀 걸릴 거고, 지하철 1호선 네. 옆에 한 차로 한 10분 정도 되는 미분양 아파트 영상 찍고 왔는데 네. 거기는 3일 만에 완판됐어요. 아. 네, 딱 열리자마자 3일 만에 바로. 지금 경기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지금 네. 온도차가 상당히 있다. 네네. 그러니까 수도권 쪽에 조금만 괜찮은 입지는 다들. 네. 근데 저도 딱 가서 봤을 때 아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아니야라고 생각 들 정도로 네네네. 입지하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분양가는 어땠습니까? 그때 5구 타입이 3억 원대였고 84 타입이 5억 원대 정도. 대구보다 지금 저렴하다 그죠? 현재 분양가 봤을 때. 네네네. 지금 저렴한데 바로 3일 만에 완판돼 버렸어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22년을 정점으로 해서 그전에 네. 이제 상당히 불장이었죠. 네네. 지금 비수도권, 비수성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10억을 돌파하니 많이 10억 이상 찍은 아파트도 네. 있었죠. 비수성구 대장 예를 들면 죽전내거리라든지 네. 뭐 정남더 다 안타까운, 10억을 넘었습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이죠. 상황인데 지금 내후년 2027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합니다. 자, 그 시기가 왔을 때 다시 한번 그 불장이 올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박동규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불장까지는 조금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꾸준하게 상승은 한다고 보고 있는데 네. 불장까지 왜 힘드냐면은 지금 다주택자분들이 집이 안 팔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정말 자산이 있고 소득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분들이 내가 이 집을 그냥 두더라도 내가 뭐 이사를 갈 수 있을 정도면 모르겠지만은 아니신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혀가지고 뭐 물려 있고 아직까지 신축 아파트 입주하는 거 보면은 이자 후불제 네. 못 내셔가지고 마피 뭐 8천 1억에 하신 분도 많으시고 특히 2022년도 막 그때 불장일 때 오피스텔 네. 거기에 물리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물건들이 좀 소화가 되어야지 불장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은 신축 중심으로 상승은 꾸준하게 나오는데 과거처럼 수요자가 많은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좀 우상향은 하지만 불장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힘들 것이다. 네, 네. 전고점까지 가기는 힘들 것이다. 정고점은 글쎄요 가기는 갈 것 같은데 막 그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것 같은 그 비이성적인 과열. 네네. 저는 그게 이제 불장이라고 보고 있는데 네네네. 그거는 좀 힘들 거라고 힘들 보고 있는 것이다. 거예요. 막 누구나 집 사자 뭐 이런 네네. 그런 분위기는 아닐 네, 것이다. 우상승으로 가되.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 두 분의 부동산 공약을 가지고 우리 청춘부동산 박동민 소장님과 의견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집값 상승될 것이다. 건설 활력은 무조건 될 것이다. 그 정도의 차이다. 네. 우리 소장님과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자, 앞으로도 우리 그 청춘부동산 박동민 소장님과 종종 이렇게 좋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